김 위원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13년 8개월이 걸려요? 사실은 그거보다 좀 더 걸렸죠. 1997년에 오사카에서 소송을 할 때부터 따지면 21년 걸린 셈이죠. 하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피해자들이 일본 예, 기업 상대로 일본 법원에 그때, 제기를 한 거고. 예, 일본 가서 했다가 2003년에 패소를 하고 난 다음에, 네. 그러면은 이제 한국 사법부에게 한 판단을 물어보자. 그렇게 해서 2005년에 다시 한국에 소송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일본에서는 한 7년 정도, 6년 정도 걸렸는데 여기는 왜 13년 8개월이 걸린 겁니까? 원래는 이제 2012년 5월 24일 날 대법원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죠. 이제 신일철 경우 강제동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책임이 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판결이 나서 당장 그런 뭐 집행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또 이제 5년이 더 늦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2005년에 우리 국내 법원에 소송 제기해서 1심하고 2심에서는 다 졌었죠. 예, 예. 다 1심하고 2심에서는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그 근데 이제 핵심은 이제 65년 한일협정으로 다 끝났다라는 그 주장을 그렇죠. 당시 한국 사법부도 그걸 인정을 한 셈이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법원에서 그건 아니다 해가지고 예, 예. 파기환송되고 파기환송되면 보통의 경우는 고등법원에서 다시 이제 재심리해서 승소 판결 내리면 대법원에서 바로 확정하고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죠. 고등법원에서는 이제 금액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배상금을 얼마로 할 거냐, 1억이냐, 8천만 원이냐, 뭐 이것만 정하면 되기 때문에 예. 그럼 그걸 저 결정해서 다시 보내면은 그게 이제 오렇게 걸리지 않는데 그렇죠. 실제로 이제 지금 뭐 아시다시피 5년이 더 걸린 셈이죠. 그러니까 같은 대법원이 대법원에서 이거는 원고 승소가 맞다 파기환송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고등법원에서는 바로 이제 액수를 정해가지고 대법원에 다시 올려 보냈는데 예, 예.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확정하면 될 걸 그 기간 사이에 소위 재판거래 의혹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원래 저희들은 그게 이제 한국과 일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송달 문제니 이런 이제 법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예. 어차피 뭐 상대 측 변호단도 자꾸 지연 작전을 뭐 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것도 있긴 했지만 더 본질적인 거는 당시 저 양승태 씨가 대법관으로 있을 때 예, 예. 소위 이제 사법부가 이 피해자들의 권리를 가지고 어떤 뭐 거래를 한 그런 이제 혐의들이 지금 있는 거죠. 의혹들이. 그러니까 의혹이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그 승소 확정 판결하면 한일 외교 관계에 껄끄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 때문에 자꾸 재판을 늦췄다는 의혹 아닙니까? 이제 서로 이제 거래가 뭐 이제 당시 박근혜 정부는 그런 입장이었고 외교부도 마찬가지고 청와대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사법부에서는 그걸 가지고 자신들의 이제 특권을 더 이제 뭐 얻으려고 했던 거죠. 뭐 해외 그러니까요. 파견 뭐 법관들의 수를 늘린다든지 또 예. 나중에 뭐 상고법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소위 거래를 하기 위해서 예. 그 기본적인 권리를 거래의 대상으로 사실 삼은 거죠 지금까지. 네. 그건 물론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예예. 바로 그렇게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사이에 소 제기하신 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면서요. 예, 원래 이제 네 분 소를 제기하셨는데 네. 그중에 지금 이춘식 어르신 한 분만 이제 지금 살아 계시죠. 세 분 예. 돌아가시고 뭐 예. 미쓰비시 경우도 그다뭐 그러니까 많은 분이 돌아가셨고 그런 예. 상태입니다. 그럼 그렇게 그 네 분 가운데 한 분만 살아 계시고 세 분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세 분은 오늘의 이 판결의 효력도 적용받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유가족들이 그래도 그나마 이제 유가족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근데 이제 되는군요. 당사자가 직접 그 최종 그거를 결론을 얻는 거하고 예. 또 의미는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뭐 이춘식 어르신도 굉장히 기쁜 것보다도 오히려 더 슬프다는 말씀을 오늘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오히려 더 슬프다. 예, 같은 동료들이 했는데, 오랜 시간을 같이 했는데, 예. 혼자 이제 뭐 계시니까. 예. 그러니까 함께 소를 제기했던 동료분들은 끝끝내 한을 풀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만약에 지금 검찰 수사 결과 이런 그 사법농단의 의혹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그게 재판을 거쳐서 만약 유죄 확정이 되면 이렇게 한을 풀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그 원한 같은 것도 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현재 그건 지금 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하여튼 대법원에서 한국 사법부가 피해 구제를 하라라고 결정을 했는데 예. 그 결정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못하도록 몇 년간 지연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당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예. 침해당한 것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뭐 오늘 판결의 취지는 일본 법원 확정 판결은 우리 헌법에 안 맞는다 이거고 예, 예. 65년 그 청구권 저거는 개인 청구권하고는 관계없다 이거죠? 청구권의 대상이 예. 서로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을 경제적인 채권 채무와 관련된 것이지 예. 불법 지배에 따른 강제 노동에 대한 청구권은 아니다. 네. 아예 거기서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일본은 당장 반응을 보이기를 이건 뭐 말도 안 된다. 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 뭐 이러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그게 쉽겠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있죠. 그걸로 그렇게 가려면은 결국 한국 정부가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하. 그 다음에 뭐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좀 뭐 저는 오히려 좀 뭐 역으로 그렇게 가주면 더 뭐 조금 고맙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 예. 이 강제노동 문제를 또 다시 국제적인 이슈로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거는 결국은 일본 뭐 기업이나 그다음 일본 정부가 더 망신인 거죠. 예. 이미 또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그 강제노동이니까 빨리 피해 구제 조치를 하라라고 1999년부터 예.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예.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됐건 이 기업이 됐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발 제소해 달라 이 말씀이군요. 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더 복잡해지긴 하는데 그렇게 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뭐 문제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잘 풀리진 않겠죠. 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더 그때까지 소위 뭐 이자도 그렇지만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지가 또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로서 나쁠 거 없다 이 말씀이고. 예, 뭐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또 원고 당사자의 경우는 굉장히 또 마음이 예. 아프겠죠. 예. 그나저나 이제 1인당 1억이지만 그 지연 이자까지 이제 합하면 액수가 훨씬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 돈을 내야 할 당사자는 일본 정부가 아니라 신일본 주금이라는 일본 기업이에요. 예. 그 우리 법원의 판결이 일본에 있는 기업한테 직접 강제력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한국에 지금 원래 이제 그 소를 제기할 때 예. 그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를 확인하고 했기 때문에 아하. 재산이 있는 거를 예. 근데 지금 최근 뭐 확인된 거는 포스코 지분을 뭐 일부 가지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이제 집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건 조금 더 이제 좀 세부적인 법적인 문제니까. 예.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실본 제철이 일단 실본 주금이 어떤 형태인지 뭔가 뭐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뭐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다른데 예. 신일철의 경우에는 과거에 화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피해자들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하고 난 다음에 6월 달에 주주총회에서 예. 만약에 한국 사법부가 배상하라는 판결 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 지금은 조금 입장이 바뀌었는데 예. 그거는 아마도 이제 아베 정권이 계속 압력을 넣어서 이제 못하게 그런 이제 한 건데 예. 기업 입장에서는 그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그 어떤 문제가 되는데. 만약 무시하게 되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어떤 뭐 재단이 됐건 뭐 지분이 됐건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까지 가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까지 가면 자기들이 속수무책이라는 거 아니까 뭔가 조치를 취할 걸로 기대한다는 말씀이고. 예.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금 소 제기하신 네 분만 이렇게 판결 받은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집단 소송 제도가 없으니까 과거 이런 비슷한 피해를 받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계속 추가로 소송 제기하면 됩니까? 뭐 현재는 뭐 그렇긴 합니다. 가능한데 뭐 소멸시효가 오늘부터 아마 소멸 시효가 발효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소송 자체가 굉장히 사실 지난한 과정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걸 입증하는 문제들이 또 발생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사람들 피해자들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푸는 게 신일철로서도
사실 좀 깔끔하죠. 그래서 뭐 예상 그냥 하나의 뭐 희망입니다만 신일철도 전체 피해자와 상대로 한 어떤 뭐 화해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조심스러운 그런 또 뭐 접촉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그렇게 해결해주면 뭐 사실 고마운 거고 어찌 보면 그게 그나마 일본 기업 가운데 좀 국제사회에 제정신 차렸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 하나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 점을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국제적인 여론을 계속 조금 불러일으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대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의 김민철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